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신경호 강원도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생 진단평가가 반쪽짜리 시험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전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진단평가 시험 신청을 받았는데 절반만 응시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건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학생 진단평가 대상자는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교육청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진단평가 신청을 받았더니 절반만 신청했습니다. 전체 초중학교 513곳 중에서 259개 학교입니다. 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험에 응해주기를 기대했지만 진단평가에 대한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학교 공문을 받은 데도 있고 받지 못한 데도 있고 심지어는 받은 데조차도 공람으로 돼 있어서 학교에서 알고도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되지 않은 데도 있고요. 교사들 사이에선 교육감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너무 시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국가 차원의 진단도구를 이용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도만 높여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기말고사 기간과 겹쳐 별도의 진단평가를 치르기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기말고사는 내신에 들어가지만 또 그거는 안 들어가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가가 중복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죠. 애들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강원도 교육청은 진단평가는 전국 최저 수준의 학력을 진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견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다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신청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론 수렴 절차에 거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학교도 있고요. 또 시스템적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아직 시스템적으로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학교가 있어서 이번 주 정도에 조금 더 시간을 더 줄까 생각입니다. 또 다음 달 21일부터 학교별로 시험을 치른 뒤 12월에는 결과를 분석해 학교에 통지하고 내년부터는 학부모 상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을 유통해온 외국인들을 검거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핵심 구매자였는데요. 마약 판매와 사용 등에 관련해서 검거된 인원만 65명에 달하는데 대다수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한 농가.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외국인 2명이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앞서가던 남성이 누군가를 발견했는지 도망가려다 넘어집니다. 또 다른 남성도 경찰을 피해 달아나 보지만 이내 붙잡힙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태국 출신의 국내 마약 판매책입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몰래 들여온 마약 5억 원어치를 농촌 지역에 체류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여한 태국인 노동자 40여 명도 검거했습니다. 돈 얼마인지 세보고 야바 조금씩 꺼내가지고 정확히 몇 개인지 확인해보자. 개수해보자. 경찰은 1억 원어치 야바 1,300여 정과 필로폰 12g, 대마 41g을 압수했습니다. 또 밀반 입한 마약을 SNS에서 유통한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 14명은 모두 구속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이 힘들다 보니까 야바를 통해서 그 고통을 아마 좀 달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596명이었던 국내 외국인 마약 사범은 지난해 1,600여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마약 밀반입이 늘어나는 데다가 외국인 체류자 간 SNS를 이용한 마약 거래가 암암리에 성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 약이 들어오면 마약류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됩니다. 우리 한국을 기점으로 해서 그 판매량을 더 증가할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세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마약 밀반입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의 마약 유통과 투약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사업장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돕는 영세한 보호 작업장들도 이 같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검사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원료를 녹여 비닐로 만들어 색상을 입히고 인쇄와 절단하는 작업까지 모두 장애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애인 20여 명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들며 직업 재활 훈련을 하고 동해시와 삼척시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석유 가격이 크게 치솟아 종량제 봉투의 주 원료인 폴리프로필렌 가격 역시 급등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해 현재 원자재 가격이 70%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조달 가격은 동해시의 경우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고정 금액을 받기로 계약해 운영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센터의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종량제 봉투의 원료를 외상으로 들여오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지난 4월 이후부터는 외상으로 원료를 들여온 뒤 종량제 봉투 납품 대금을 받아서 갚고 있습니다. 조달 가격에 저희가 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조달 납품한 가격은 동결이고 그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지자체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로비 일부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올해 저희가 지금 이제 추경 예산에 조금 이제 요청해 놓은 상태라 가지고요. 지역의 영세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들이 예상치 못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으로 인해 자칫 폐업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평당 1,500만 원 수준의 높은 분양가에도 완판 행진을 이어오던 원주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한두 달 사이에 급변했습니다. 청약은 1순위에서 마감이 됐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청약을 시작한 원주의 한 아파트 단지 견본 주택입니다. 부동산 훈풍을 타고 원주에서 모처럼 추진된 재개발 단지로 분양가가 1,200만 원에 육박했지만 1차에서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 이후 한 달 넘게 자녀 세대를 분양 중입니다.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1,300만 원대의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1순위 청약이 마감되며 흥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공급 물량 975세대 가운데 40%가량이 실제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건 완판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가 고객님 60%만 됐어요. 고객님께서 바로 동호지정할 수 있어서 그건 좋기는 하세요.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고도 실제 계약은 하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원주는 지난해 8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미분양이 발생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최근 수도권 일부와 세종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규제까지 풀린 여파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지역 내 공급 물량 자체가 많다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 단지들의 분양권 거래 문의도 뚝 끊겨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당 계약까지 이어져서 완판이 되었다 해도 프리미엄 자체가 1,000만 원 이하라든가 지속적으로 계속 몇 번의 손바뀜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를 않아서 분위기 자체는 좀 침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원주에 풀린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6,000세대가 넘고 내년에도 줄줄이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 과열로 원주 시민들에게 우선권을 줄 정도로 활기를 띠던 원주시의 분양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2027년 완공 예정인 춘천 속초 고속철도 착공식이 오는 18일 속초에서 개최됩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강원도, 춘천시에 따르면 춘천 속초 철도 착공 행사가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주민 등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전 11시 10분 속초 엑스포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립니다. 이에 대해 육동환 춘천시장은 착공식을 출발역인 춘천에서 개최하지 못해 아쉬움도 있지만 앞으로 고속철도가 춘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레고랜드 진실 규명 방식을 놓고 강원도 의회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적극 찬성하면서 재정효율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쳤지만 시민단체가 의회의 노력을 폄훼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도의회에 재정효율화 특위라는 명칭은 혼선 우려가 있어 레고랜드 및 알펜시아 진상조사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도의회에서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도교육청이 시군의회와 교육협력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18개 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등 2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군의회 교육협력위원회를 본격 운영합니다. 이어 그동안 소통 통로가 없었던 시군의회와도 교육 현안을 협력할 수 있게 되면서 강원특별법 교육 분야 특례 발굴 과정에서 각 시군별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닷새째 열리고 있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강원도 선수단 종합순위가 11위에서 9위로 반등했습니다. 강원도 선수단은 어제 김은주, 김보영, 추효정 선수로 구성된 근대 5종 계주팀이 금메달을 추가하는 등 금메달 44개, 은메달 54개, 동메달 70개를 획득했습니다. 오늘은 수영 간판 스타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m에 출전하고 기대를 모으는 강릉고 야구 준결승과 태백 정보산업고, 삼척고의 핸드볼 준결승 경기가 펼쳐집니다. 국방부가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8군단 책임지역 출신의 미수습 전사자가 1,3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강원 동해안 6개 지역에서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6.25 전사자 유해는 강릉 620명, 삼척 466명, 동해 113명, 양양 83명, 고성 41명, 속초 22명 등 모두 1,356명입니다. 한편 고성군은 빠른 기록 확인을 위해 유가족 8촌까지 유전자 검사 범위를 넓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 희망 유가족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립도서관에서 도서관 어울림마당 행사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개최됩니다. 도서관 어울림마당 행사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춘천시립도서관에서 책 관련 참여 프로그램을 비롯해 마술, 샌드아트, 합창 공연이 마련됐습니다. 오후 3시 진행되는 다도광 시상에는 일반부와 초등부의 아버지와 아들이 동반 수상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22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 특별전이 다음 달 30일까지 평창 왕조실록 의궤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오대산 사고본 실록과 의궤, 희망의 날개를 펴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일본에서 환수한 진본이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면서 실록과 의궤를 복제한 영인본을 선보입니다. 또 의식을 행할 때 필요한 물품을 글과 그림으로 설명한 도설과 행렬도 형식으로 관원들이 정해진 위치에 물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반차도 등을 복제한 작품도 함께 전시합니다. 영원한 속죄상으로 유명세를 탔던 평창 국립
한국자생식물원의 주요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수목원이었던 한국자생식물원의 기부를 받으면서 사무실과 휴게실, 매표소 등으로 사용하는 지상 3층짜리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국가재산으로 편입했습니다. 산림청은 이전 행위자의 위법 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수목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임시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내년에 신축 건물을 지은 뒤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도내 4개 어항이 사업 공모에 신청할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강원권역 설명회가 오는 17일에 열립니다. 경북 포항에서 경북 울산 권역과 함께 열릴 이번 설명회에서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의 주요 내용과 공모 일정 등이 상세하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설명회는 오늘 경남, 부산, 제주 권역부터 시작되며 도내에서는 강릉 사천진항과 삼척 대진항, 고성 공연진항, 양양 후진항이 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화천군은 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배송하는 농가에 택배 한 건 금액의 70%인 3,500원가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